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그의 글과 행동을 통해 인간관계와 처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과 대화에서의 지혜를 다루며 이는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의 진정성과 균형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직장, 가정, 사회생활에서도 유익한 지침이 됩니다. 그의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첫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면 진정성과 신뢰는 그의 삶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에도 타인을 대하는 데 있어 진실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가르침은 그의 글과 실제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한양으로 떠나기 전 그의 스승이었던 성호 의익은 이런 충고를 건넸습니다. 정약용, 너가 아무리 학문에 뛰어나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너의 학문은 헛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진실한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다. 반드시 너의 말과 행동이 진정성을 담도록 하여라. 다산은 이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특히 관직 생활을 하며 부패와 부조리를 많이 목격했는데 그는 그런 환경에서도 거짓된 태도는 잠깐의 이익은 줄 수 있어도 결국 자신을 망치게 한다는 신념을 굳게 지켰습니다. 다산이 목민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웃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을 유지가 관청에 그를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산은 농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정말로 부당한 처벌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산은 농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뒤 그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아무리 작은 사람의 목소리라도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목민관의 임무다. 그 후 그는 직접 마을 사람들과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사건의 진상을 파헤쳤고 마침내 농부의 결백을 밝혀냈습니다.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감님의 말과 행동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산의 행정구역 전체에 퍼지며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산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진심을 다한다는 칭송을 했습니다. 다산은 또한 타인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 중 하나에서 이런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은 두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다리와 같다. 다리를 부수는 자는 결국 강을 건널 수 없게 된다. 그는 약속을 쉽게 남발하지 않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들에게 돌아오면 반드시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귀환 후에도 그들의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진정성 있는 경청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관계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둘째,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타인에게 존경받습니다. 셋째, 행동으로 증명하기입니다.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진정성과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의 두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헤아릴 것을 권장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외면받는다는 그의 생각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그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가르침을 적용했으며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태도를 실천했습니다. 다산의 이런 태도는 그가 목민관으로 재직할 때 백성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지도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다산이 목민관으로 있던 시절 한 마을에서 잦은 홍수로 농작물이 자주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년간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수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리들은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정해진 세금을 무조건 징수하려 했습니다. 다산은 이를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다산은 직접 마을로 내려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왜 세금을 내지 못하는지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를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희도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번 홍수가 나면 농작물이 망가져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다산은 농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어려움을 체감하기 위해 한동안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홍수로 인해 손상된 논밭을 직접 살펴보고 백성들과 함께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산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산은 홍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방 관하로 돌아와 자신의 권한으로 세금 감면을 임시적으로 승인하고 홍수를 막기 위한 제방 공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관료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복에 다산 제방 공사를 한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세수를 감면해 주는 건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겠소? 이에 다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게으르거나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다산은 설득 끝에 제방 공사를 시작했고 주민들에게도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제방이 완공되었고 마을은 더 이상 홍수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산은 단순히 행정적 성과를 이루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었어. 여러분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 그의 이런 태도는 관청과 백성들 사이의 신뢰를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산을 우리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어른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공감의 실천입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셋째,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단순히 동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산은 단순히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업무에 녹여냈기에 지금까지도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 직장,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유효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3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면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지나치게 나서거나 교만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겸손한 태도는 타인의 호감을 얻고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과시하기보다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타인을 대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을 때에도 이를 남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백성들과 동료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그가 겪은 여러 일화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조정에 발탁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학문적 능력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자신에 대한 칭찬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늘 부족한 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다산, 당신은 이미 젊은 나이에 이토록 큰 명성을 얻었으니 이제야말로 자신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아닌가? 이에 정약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명성은 물거품과 같소. 오늘은 높게 솟아올라도 내일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자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묵묵히 다하는 것이요. 그는 이 말을 실천하며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기보다는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산이 지방 관직에서 일하던 시절 한 마을에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청은 관료들이 권력을 과시하며 백성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산은 자신이 특별한 권위를 가진 존재로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희 마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것은 꾸짖음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산은 노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자신이 먼저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관청에서의 화려한 의전을 거부하고 직접 밭일을 하는 농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소. 내가 대감이라 불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위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요. 그는 항상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대했고 그의 겸손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산이 조정에서 일하던 중 그의 학문적 업적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산을 공격하기 위해 그가 쓴 글과 정책을 비판하며 그를 모욕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다산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겸손하게 물러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비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만약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내가 옳았다면 시간이 이를 증명할 것이요. 진리를 증명하는 것은 시간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다산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헐뜯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으며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정성과 겸손함이 점차 인정받게 되었고 그는 더욱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지식이나 권력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라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타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라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겪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묵묵히 노력하면 시간이 진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다산은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낮은 자세로 행동하라는 철학을 실천하며 지도자로서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단순히 타인의 존경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겸손과 자중은 현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산 정약용의 4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면 다산은 군더더기 없는 대화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핵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실학자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산은 말은 많을수록 실수가 많고 간결할수록 진실이 잘 전달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항상 명확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지향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이러한 철학이 빛을 발했던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다산이 조정에서 일하던 시절 국고 부족 문제를 두고
관리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복잡한 논리를 펼치며 서로의 의견을 반박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각자의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았고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다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말은 길게 하지만 핵심은 없구나.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다사는 침묵을 깨고 조정 대신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님들, 국고 부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사는 이 말을 덧붙이며 간단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우선 각 지역의 세금 수입과 관청의 지출 내역을 조사하여 이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항목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논의하도록 합시다. 그의 간결하고 명확한 제안은 즉시 조정 대신들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 그는 국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이 목민관으로 지방에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관청에서 새로운 농업 정책을 발표했을 때 마을 주민들은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리들은 어려운 한자어와 복잡한 문장을 사용해 백성들에게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다사는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백성들이 이 정책을 이해하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하지 않겠소? 다사는 직접 백성들에게 다가가 쉬운 말로 정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책은 여러분이 농사를 더 쉽게 짓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부족하다면 관청에서 도와줄 것이고 새로운 농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것입니다. 그는 비유와 예시를 통해 정책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은 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감님이 직접 나와서 쉽게 설명해 주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산의 이 같은 태도는 백성들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했으며 그의 정책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산이 관청에서 일할 때 두 관리가 서로의 책임을 놓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갈등이 점점 격화되자 주변 사람들도 중재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다산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두 사람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지만 논쟁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질문을 던질 테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는 두 관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이번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간단히 말해 주시오.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산의 간결한 질문은 두 사람의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을 차단하고 문제의 본질로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다툼을 끝냈고 다산은 다시 한번 효율적이고 명확한 대화가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4가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핵심을 중심으로 대화하라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이나 장황한 말은 대화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말하라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비난보다 해결책을 중심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넷째, 간결함이 신뢰를 만든다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입니다. 다산의 실천적인 지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산 정약용의 5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장점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대화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인정과 칭찬이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조직의 협력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공로와 가치를 인정하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다산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그의 지도력과 인간미를 돋보이게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의 철학이 담긴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약용이 조정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감이 부족했던 한 젊은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 관료는 학문적 재능은 있었지만 매번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중요한 자리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다산은 회의 중에 그 관료가 내놓은 의견을 들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방금 말한 제안은 매우 훌륭하오. 그대의 의견은 우리의 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킬 통찰을 담고 있어. 왜 좀 더 자신있게 말하지 않는 것이오? 젊은 관료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저는 제 의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다산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학문과 정책에서 부족함이란 끝없이 배우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요. 그대의 의견은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모두 그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 앞으로는 주저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오. 다산의 칭찬과 격려는 젊은 관료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후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에서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산이 목민관으로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는 마을 사람들이 매년 풍작을 이뤄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산은 직접 그들의 논밭을 둘러보며 농부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 항상 풍작을 이루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요. 나는 여러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여러분 덕분에 이 지역이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 한 농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산은 농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야말로 이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요. 나는 이곳의 행정가로서 여러분의 노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요. 다산의 이 같은 칭찬은 농부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인정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백성들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다산이 조정에서 일할 때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새로운 세금 제도를 제안하여 조정의 재정을 개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일부 관리들은 그 제도를 반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산은 동료를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요. 다산은 조정 대신들 앞에서 동료의 공로를 상세히 설명하며 그 가치를 알렸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그 동료는 공로를 인정받고 제도는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로는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의 것이요. 내가 그 일을 대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한 일이 모두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요. 이 일은 다산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가 공정하고 진심 어린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인정과 칭찬은 단순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4가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진심으로 칭찬하라입니다. 단순한 형식적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과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성공도 놓치지 말라입니다. 사람들의 작은 성취를 알아보고 칭찬하면 그들이 더 큰 성공을 이루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로를 공유하라입니다. 타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신뢰가 쌓이고 더 나은 협력이 가능합니다. 넷째, 칭찬으로 성장시키라입니다. 칭찬은 단순히 기분 좋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사는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곧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훌륭한 지침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의 6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타인의 잘못을 너무 깊이 추궁하면 관계를 해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실수에 대해 엄격하게 비난하거나 처벌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산의 이런 철학은 그의 생애 전반에서 여러 일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산이 조정에서 일할 때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중요한 문서를 잘못 작성하여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왕에게 제출되는 중요한 보고서였고 실수로 인해 보고서가 잘못된 정보로 채워져 왕의 신뢰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른 관료들은 그 부하를 심하게 질책하며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다산은 조용히 그 부하를 불렀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부하는 두려운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자료를 잘못 확인하는 바람에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산은 부하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후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일부러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요. 그는 부하를 처벌하는 대신 그에게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더 중요한 일에 활용하시오. 나는 그대를 믿소. 다산의 관대함은 부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후 그 부하는 더욱 성실히 일하며 다산의 신뢰에 보답했습니다. 다산이 목민관으로 있을 때 한 농부가 마을 규칙을 어기고 몰래 숲에서 나무를 베다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숲에서 나무를 베는 것은 자연 보호를 위해 금지되어 있었고 이를 어긴 사람은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농부가 처벌받을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다산은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규칙을 어기고 숲에서 나무를 베었는지 말해보시오. 농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제 딸이 병에 걸려서 나무를 팔아 약값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은 제 잘못이지만 제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산은 한참 동안 농부의 말을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사정을 들으니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아 보이는구려. 하지만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이요. 그러니 내가 돕는 대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오. 그는 농부의 딸을 위해 약값을 마련해 주었고 그 농부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산의 따뜻한 판단에 감동하며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산은 타인의 실수에 관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지방 관직에서 일하며 추진했던 정책이 의도치 않게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알게 되자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내가 부족한 식견으로 추진한 것이요.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은 모두 내 책임이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소. 다산의 이 같은 태도는 백성들에게 큰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지도자를 보며 오히려 그를 더욱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산은 사람들에게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부끄러운 것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실수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이요. 그의 이 같은 태도는 동료, 부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다산은 처벌과 비난 대신 이해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4가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실수는 기회다입니다. 실수를 처벌하기보다 이를 통해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큰 성과를 이끕니다. 둘째, 이야기를 들어라입니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사정을 끝까지 들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솔직함이 신뢰를 만든다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는 타인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정당한 기준을 유지하라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이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단순히 실수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사람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의 중요한 가르침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